자, 집합에 관한 내용이야. 자, 집합은 모임이라고 했어요. 모임, 그지? 모임이야. 그런데 아무렇게나 다 집합한다고 해서 집합이 되는 게 아니더라. 그죠? 반드시 그 대상이나 기준이 분명해야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10보다 작은 짝수 정해져 있죠. 뭐야? 2, 3, 아니 2, 4, 6, 8 이렇게 되겠죠. 6의 양의 약수 뭐야? 1, 2, 3, 6이 될 거고요. 키가 크다. 뭐요? 키가 큰 놈이 손흥민이 같고 그렇다고 이강인이 같고 그렇다고 마라도나 같고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지금 이제 중3 애들이 수하를 나가고 있어요. 수하를 나가고 있는데 수하를 바이블로 나오고 정석으로 한 번 더 나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합이 예전에 내가 처음에 어디에 나왔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게 첫 단원에 나왔어.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수학을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말뜻은 굉장히 뭐 지금 설명 들어보면 별거 아니잖아. 근데 왜 어려워했냐면 초등학교에서 쓰지 않았던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려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집합 A가 여기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보다 작은 양의 홀수래요. 그럼 쓸 거야. A가 뭐야? 1, 3, 5야.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우리는 A의 원소다라고 한다. 또는 속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기호를 쓰냐? 바로 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요 기호. 근데 요 기호는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밖에 못 쓰는 거야. 요거는. 이거는 그냥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야.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너희들도 거기 내가 준 프린트에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항상 집합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집합적으로. 이걸 갖다 순서를 바꿨으니까 예를 들어 A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5를 썼더니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해.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그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합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 옳은 것은 당연히 뭐예요? 뭐요? 당연히 2번이지, 2번. 그죠? 2번이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건 어느 학교건 대부분의 1번 문제는, 물론 이렇게 쉽게는 안 낼 거예요. 쉽게는 안 낼 건데, 요 기호와 요 기호를 갖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냅니다. 보이네요. 그러면 예전에 중학교 1번 문제는 무조건 뭐였었냐? 정해져 있었어, 그냥. 1번 문제는 다음 중 집합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게 1번 문제였어. 2번 문제가 뭐였었냐? 다 이거였어요. 얘의 사용법을 묻는 게 2번 문제였어. 무조건 거의 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음 중 모르겠어요, 또. 다음 중 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거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문제 볼게요. 25번. 수의 체계를 의외로 많이 몰라요. 그렇죠? 그럼 너희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는 가장 큰 수가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가장 큰 수가 실수야, 실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를 배워, 실수. 근데 실수가 뭐냐면 실수가 뭐야? 다 같이. 영어로는 real number요. 맞아요. 뭐요? real number. 아니, 그 영어고. 영어고. 뭐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한 걸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냐면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 유리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 무리수는 뭐겠냐? 아니에요. 무리수의 정확한 뜻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유리수는 다시 이렇게 구분돼. 크게. 정수가 여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 양의 정수. 얘가 바로 자연수야. 그 다음,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정수는.
그럼 정수가 아닌 수에는 대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하나는 분수가 여기에 들어가, 분수. 그 다음에 소수가 들어가요. 근데 다시 소수는 두 개로 나눠. 소수점 안에 끝이 있는 유한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없는 무한소수가 있어. 근데 다시 무한소수가 두 개로 또 나뉘네. 하나는 뭐냐면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뉘어. 여기까지가 유리수야. 얘가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얘를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수의 체계인 거야. 됐냐?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뭐를 배우느냐?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뭐를 배우냐? 허수를 배워요. 허수. 허수. 가상의 수야 말 그대로. 이미지너리 넘버 이렇게 하고. 그래서 i를 갖다 써요. 허수 단위에서. 허수를 배워. 즉 쉽게 말해서 i가 붙는 놈들이야. 예를 들어 2 플러스 i, i 이런 것들, 마이너스 3i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허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와 얘를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얘를 복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 수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과정인 거예요. 복수수까지가. 대체 뭔 얘기지? 그럴 때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복소수가 있으면 요 안에 실수가 있는 거야. 실수가. 그럼 요 바깥 부분이 당연히 뭐겠냐? 여기가 허수인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 거야. 겹쳐지는 게 없어요.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는 그런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유리수하고 이렇게 또 무리수로 나뉘어. 그런데 유리수는 다시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 안에 자연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맑게 알아들어요? 이런 거예요. 체계를 따진다라면. 그러면 봐봐. 정수를 Z, 유리수를 Q, 실수를 R이라 할 때, 자, I는 루트 마이너스예요. 즉, 이걸 허수지, 허수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루트 4는 2예요, 2. 2는 정수가 아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정수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봐봐. 3분의 5는 유리수야, 분명히. 분수니까 유리수야.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 파이에. 파이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파이는 3.14259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따라서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수다? 아니야. 틀린 거야. 이렇게. 됐죠? 루트 5 플러스 1. 무리수야. 무리수. 따라서 무리수는 실수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 이렇게 돼요. i의 100제곱은 i의 4제곱이 1이잖아. i의 4제곱이. 그럼 i의 100제곱은 1이기 때문에 1은 실수야.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 수의 체계를 이렇게 따지면. 수체계. 정리됐습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됐지? 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소를 쫙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질문을 하면 되도록이면 입을 벌려요. 지원이처럼.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뇌에 남아요.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하면 거기서 멈추게 돼. 자꾸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냥. 그래서 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쪽팔린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틀리면 정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틀려요. 왜? 쪽팔려서. 자, 하여튼 어찌됐건. 자, 원소를 갖다 쭉 나누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얘는 뭐다. 이렇게 얘는 뭐다라고 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근데 주로 고등과정에서는 다 대부분 조건 제시법을 써요. 왜냐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사실은 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사실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건 제시법을 씁니다. 알았냐? 그리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너희들 이제 원소 나열법을 쓸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몇 개예요, 당연히? 원소가 몇 개냐? 100개지. 100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3개. 점점점 마지막 것만 써놔도 돼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쓰는 거야. 100개 다 쓰는 거 아니야. 맞냐? 그 다음 또 하나.
무한집합을 쓸 때는 예를 들어 짝수하면 2, 4, 6, 8 나가잖아. 그지? 4개까지 써주는 거예요. 4개까지. 4개까지 쓰는 겁니다. 4개까지. 알았어요? 뭔 얘기지? 4개까지는 써주고 점점점. 점은 3개 찍는 거예요. 아, 정말로. 3개. 알았냐? 이게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으로 뭐야? 4, 8, 12, 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돼 있어. 뭐예요? 4의 배수인 것만큼 분명하지. 그지? 근데 유한이잖아. 유한. 그죠? 뭐 이하에? 16 이하에. 뭐? 얼마? 4의 배수. 몇 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틀렸어. 얘 마저 틀려요. 여긴 이하니까 20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틀린 거야. 그래서 2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20보다 작은 4의 배수. 됐지? 됐냐?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유한집합 아니면 무한집합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 책에서 보면 갖은 거다. 자,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원소 개수가 무수히 많은. 이렇게도 나와 있지만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소를 셀 수 있는 거.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집합,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해 줬던 건데 셀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요 강의실에 있는 산소 분자의 모임. 어휴, 너무 많아서 못 세요. 그래서 무한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많긴 많지만 끝이 있다 없다로 따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 있다 없다. 그래서 뭐냐 이제 끝이 유한계다 무한계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렇지 뭐냐 이제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공집합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공집합 아니야. 이거 공집합 아니야.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야 돼. 점 하나 찍혀 있어. 공집합 아니야 이거. 요 점이라는 얘가 원소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원소인 거야. 요 기호가 원소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어찌됐건. 알았냐? 아니면 얘인 거야. 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냐? 그러면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라는 거야? 0개잖아. 0개.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유한과 무한과 공집합으로 나뉘는 게 아니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는데 공집합이 유한집합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볼 때 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봐봐. 얘는 점점점. 자, 항상 보세요. 4개 쓰고 점점점. 무한. 됐죠? 무. 자, 얘 봐. 자연수가 끝이 있냐? 없어. 무한. 그 다음 보세요. 얘.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집합이지. 그래. 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 꽁. 자, 그 다음 봐. 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은 4의 배수. 뭐요? 4, 8, 12 쭉 있어. 그죠? 됐어? 있어. 유한. 7보다 큰 홀수. 무한이죠. 9, 11, 14. 무한이야. 무한.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유한은 얘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정답을 2개 찾으라네. 이래서 틀려요. 근데 분명히 아까 공집합도 뭐다? 유한이다. 이래서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공집합이라는 건 명확하니까 이 하나 이제 시간을 촉박해서 다른 걸 하나 찍어요. 공집합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 공집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찍어. 얘를 답으로 안 써요.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알았지? 너희들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됐냐? 됐죠?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물을 때는 앞에 n자를 써요. n자. 넘버요, 넘버. 집합 A에게 대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저번 시간에 너희들 그걸 내줬더니, 자. 집합교가 있어요. 집합은, 자, 이게 처음에 이게 중괄호가 잘 안 돼요. 그, 3년 애한테 이거 냈더니 집합을 쓰는데, 내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다. 무조건 틀리는 거다. 얘가 예쁘게 안 되면 그냥 지렁이처럼 하기라도 해라. 이러면 맞는다. 이건 나는 예쁘게 못 그리는 거니까. 근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렇게 놨어. 이렇게. 와서 그 있는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이거. 알았지? 반드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예. 요기 안에 써야 돼. 그러면 자, 요 집합 안에 요렇게 썼어. 그러면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야. 몇 개입니까? 3개죠. 이게 답은 3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도 써. 이렇게 썼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수학에서 이런 건 없어요, 이러도. 이것도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3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지? 뭔 얘기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바로 이거다. 자, 괄호 안에 요 집합, 공집합이니까 0이야. 그런데 봐봐. 요 집합 안에 얘 원소 1개가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 집합 안에 원소 1개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뭔 얘기지? 그렇지? 그럼 문제 볼까? 자,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자, A와 B가 있는데, 너희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 조건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여기 있잖아. X바.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얘야, 얘. B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얘야, 얘. 얘인데 그 X가 뭐냐라고 여기에다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 X가 뭐다라는. 그럼 봐봐.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이 A의 원소래.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예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때 0이 되잖아. 그럼 뭐하고 뭐예요? 0하고 얼마?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자, 해석할 거야. 자, X는 N분의 8이래. 그런데 N은 자연수래. N은 자연수. X하고 N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잘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3이야, 3. 그럼 3분의 8이면 X가 자연수가 되냐? 안 되잖아. 그러면 X를 자연수로 만들려면 8이랑 약분돼서 요 분모가 없어져야 돼. 분모가. 그러면 요 N은 8의 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냐? 약수 중에 하나냐. 그럼 N이 1이면 X는 8. N이 2면 X는 4. N이 4가 되면 X는 얼마? 2. N이 8이 되면 X는 얼마? 1. 그 다음은 안 되죠. 이제 뭐가 와도.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지. 다 분수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B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4, 8이에요. 1, 2, 4, 8. 그렇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4개 이렇게. 따라서 2 더하기 4를 구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얼마? 당연히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자. 역시 이제는 자, 요기호는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요기호는 언제 쓰는 거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쓰는 거다. 얘는 언제 쓰는 거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봐봐. 읽어보자. 시작문은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포함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는 순간 얘도 집합이 돼야 돼요. 집합이 돼야 돼. 무조건.
집합과 집합이 돼야 돼. 대치 문형인지? 얘가 오면 벌어진 쪽은 집합, 아닌 쪽은 무조건 그냥 원소 하나로만 따라가야 돼. 말까 알아들었지? 그럼 문제 볼게요. 자, 얘 봐. 집합. 얘가 원소인지만 보면 돼. 됐네. 맞아. 이렇게. 자, 그 다음 얘가 오면 집합. 얘가 집합인가를 봐야 돼. 아니잖아요. 원소잖아요. 따라서 얘는 무조건 틀린 거. 자, 얘가 오면 얘는 집합, 얘는 얘 자체가 원소인가를 봐야 돼. 원소예요? 아니지. C가 원소지. 얘가 원소가 되면 요 안에 얘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땡 틀린 거. 됐죠? 그 다음 봐. 집합 됐어. 자, 집합교 됐어. 됐지? 그러면 여기 집합 안에 있는 A, B, C가 다 A에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맞는 거. 됐어요? 그 다음 얘 왔네. 집합 됐네. 그러면 A, 이 자체도 A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래서 맞는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갔죠? 뭔 얘기인지. 됐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데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38번 문제를 한번 가만히 볼 거예요. 지금 집합 A가 다운 것 같은데, 좀 헷갈리긴 했죠. 잘 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낸다면 여기다 공집합 기호까지 안에다 써놔. 사실은. 써놓는데, 볼게. 집합이 다운 것 같다. 자, 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거. 4개가 아니야.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지려면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자, 집합 기호 양쪽에 있는 걸 얘를 제껴놓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것만 따지면 돼. 하나, 둘, 이렇게 3개인 거야. 이게 원소야.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원소야. 원소야. 그러면 봐봐. 1번. 맞았어요? 이교가 왔으니까 얘는 집합이 돼야 되고 얘가 원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원소가 없잖아. 틀린 거. 자, 얘가 왔어. 집합과 얘도 집합이 돼야 돼. 그러면 집합이 돼야 되는데 잘 봐야 돼. 집합이 돼야 되는데 요 집합교를 제외한 1하고 2가 자체적으로 원소가 돼야 돼. 원소 돼야 안 돼? 돼요. 맞는 거. 왜? 1, 2 여기 있잖아. 1, 2. 됐죠? 그 다음 얘가 왔어. 집합. 여기는 원소가 돼야 돼. 이 자체가 원소가 돼야 돼. 있어요? 없어요. 틀렸어. 그 다음 잘 봐야 돼. 얘가 집합이면 얘가 원소가 돼야 돼. 얘가 원소. 이 전체 요 놈이 원소가 되는데 얘가 있어요? 없잖아. 얘가 있지 얘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2번도 맞지만 얘도 맞아요. 얘도 맞아 이건. 왜냐면 자, 얘 집합, 얘가 원소인지를 봐. 여기잖아 원소.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2번. 2번도 맞지만 얘도 맞는 거야. 요기호도 맞고 요거일 때는 얘로 써먹은 거고 얘로 써먹은 거고. 됐어요? 요거일 때는 여기에다가 집합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아니라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물어요. 근데 되게 이제 시험에는 여기다가 뭐까지도 하나 더 집어넣냐면 공집합까지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 놓고 요걸 물어봐. 얘가 맞느냐? 얘가 맞느냐? 얘가 맞느냐? 이 3개를 물어봐야죠. 3개 물어봐. 3개 물어봐. 자, 요 3개. 첫 번째 거 맞아 틀려? 맞아. 왜? 조큐가 원소로 쓰였으니까. 두 번째 거 맞아 틀려? 맞아.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가 되니까? 부분 집합이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왜? 얘가 맞으면 얘는 당연히 맞아야 돼. 왜? 원소에다가 집합을 씌웠기 때문에 포함관계를 갖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때는 요 원소에다가 집합을 씌웠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됐냐? 자, 볼게요. 세 집합 A, B, C가 있는데 A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있고 B와 C는 이제 뭐로 나타내냐면 조건제시법인데 쟤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B와 C를 표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B라는 집합이 있대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잘 봐 해석하는 거. B의 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X 곱하기 Y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건인 거야. X는 A의 원소고요. Y도 A의 원소예요. 그럼 이건 이런 뜻이야. A의 원소끼리 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수가 B의 원소예요. 이런 뜻이야. A가 0, 1, 2잖아. 그지? 그럼 지네들끼리 곱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가 모두가 되는 거야. 그럼 B는 0 곱하기 0, 0 되네요. 자, 됐어? 1 곱하기 1, 1도 되네. 1 곱하기 2, 2도 되네. 2 곱하기 2, 4도 되네.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어? 없죠. 요게 바로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를 볼게요, C. C의 원소는요, 다음과 같아요. X 플러스 2Y예요. 그런데, 어떡하래? X는 A의 원소고요. Y는 A의 역시 원소예요. 그러면, 자, Y가 A, Y도 역시 이 원소라는 거야. 그러면 2Y, 다 20 곱해보세요. 뭐야? 2Y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 얼마? 2 얼마? 4. 얘가 2Y야, 쉽게 얘기하면. 그때 2를 곱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 X는 이 원소와 이 원소를 더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이 C의 원소란 뜻이야. 자, C는 그럼 뭐예요? 자, 더해봐. 0 나온다, 그지? 그 다음 1도 나온다, 그지? 1 더하기 0. 됐어요? 2 더하기 0, 2도 나온다. 2 더하기 1, 3도 나오네. 2 더하기 2, 뭐도 나와요? 4도 나오네. 그 다음 얼마? 4 더하기 1, 뭐도 나와? 5도 나오네. 그 다음 얼마? 6도 나오네. 2 더하기 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C야, C. 즉, 다시 얘기하면, 얘와 얘끼리 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바로 C의 원소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A에 있는 0, 1, 2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B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B도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 C. 따라서 A는 B에, B는 C에 들어가는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바로 얘를 써서 나타낸다.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A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로 나왔어요? 부등호로 나왔지. 부등호로 나오면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수직선. 자, 수직선만 그리면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B부터 그릴게요. B. 수직선.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대. 잘 봐요. 그런데 분모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거. 요거 수직선 나타내는 얘야, 얘.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얘를 포함해야 돼. 얘가 포함해야 돼. 그러려면 최소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는 분모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는 돼야 B에 있는 모든 값들이 A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 따라서 A라는 놈은 반드시 0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돼, A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 잘 들어야 돼. 얘가 0이 됐다라고 해보세요. 얘가 0이야, 0. 얘가 0이 됐어.
그래도 포함관계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왜? 얘도 0이 안 들어가니까 가져.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있었다면 이거는 얘가 0이 되면 안 돼.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그래야 0을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얘가 0도 안 들어갔으니까, 얘가 0이 안 들어갔으니까 0이 돼도 된다. 등호는 딱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봐. 얘는 3보다 어떤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 그지? 같아도 되는지 볼 거야. 얘가 3이라고 해보세요. 3. 그럼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냥. 같으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크다라는 걸 해놓고 같아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됐어? 얘가 3이 돼도 되는지 등호를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걸 푸는 거야. 넘어갔네. 얼마? 마이너스 얼마? 5. 3a. a는 뭐보다는 커 나왔다. 마이너스 얼마? 3분의 5. 됐어요?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a의 범위야, 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a 값의 범위야. 얘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갖다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0하고 뭐야? 마이너스 1 두 개지. 0하고 마이너스 1 두 개지. 됐어요? 따라서 얘의 개수는 두 개다라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